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살균 장치 V클리어를 개발한 캡스톤 디자인 3팀입니다. 간단한 문제 정의, 제품 설계, 그리고 차별성과 타당성의 순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밀폐된 엘리베이터에서 가장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버튼을 통한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버튼 살균의 필요성을 느끼고 UVC를 이용한 비접촉식 엘리베이터 버튼 살균 장치를 제작하였습니다. UVC는 UVA나 UVB보다 파장이 짧아 자외선 살균 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UVC LED를 사용했습니다. V클리어의 제품 디자인과 설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제품을 만들기 전에 중간 발표에서 보여드렸던 초기 디자인을 토대로 종이 판넬에 모터를 부착하여 데모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시제품의 CAD 이미지입니다. 오프라인 팀 활동을 하지 못해 실제 시제품을 만들지 못했지만 만들고자 했던 제품과 최대한 유사하게 도면을 그렸습니다. UVC는 아크릴을 통과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재질은 아크릴로 하였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상자 모양 커버는 아두이노 보드와 브레드보드, 점퍼선을 담는 용도입니다. 커버의 전면에 살균 중이라는 문구를 보여주고 장치가 고장났을 때 알림을 주는 LCD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색 커버에 UVC LED가 부착되어 있고 레일을 따라 케이스 안으로 왕복 운동을 하여 버튼을 살균하는 방식입니다. 레일은 서랍 레일에서 쓰이는 볼 베어링 방식을 채택하여 작은 힘에도 쉽게 열리고 닫힐 수 있게 하였습니다. 버터와 스위치에 대해서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제품에 사용한 아두이노 부품입니다. 아두이노 코딩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살균 중인 상태에서 센서가 인식되면 UVC LED가 꺼지고 서브 모터가 회전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버튼을 누르면 되고 이후 리미트 스위치가 로우인게 확인되면 서브 모터가 다시 회전하여 버튼을 살균하게 됩니다. 코드는 저희가 앞서 말한 알고리즘에 리미트 스위치와 구매한 UVC LED 단자에 연결할 릴레이 모듈에 대한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PIR 센서가 손을 인식하여 모터가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터는 서브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꿀 수 있는 크랭크 슬라이더 구조를 이용했습니다. 시제품에 사용한 서브 모터의 스펙을 토대로 딜레이를 조절하여 크랭크 속도를 제어했습니다. 저희가 제품을 아직 받지 못해 아크릴의 무게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전 B는 반지름과 각속도를 통해 구했고 벡터 도식법을 이용하여 A점의 속도가 링크가 90도 굽혀져 있을 때 초당 13.6cm, 링크가 완전히 펴질 때는 속도를 0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추후 아크릴판의 조문을 통해 장치 작동 시 모터의 토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모델의 서브 모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시제품 제작과 살균 실험에 사용하려고 했던 LED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실험하지 못해서 논문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살균력을 확인했습니다. UVC 관련 논문을 찾아보던 중 200에서 217 나노미터의 원거리 UV 광선이 공기 중 바이러스는 효과적으로 죽이지만 기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 254 나노미터 UV와는 다르게 피부에 직접 노출되어도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222 나노미터 자외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실험 결과입니다. 222 나노미터 원거리 UVC는 피부의 각질층이나 안구 눈물증이 흡수되어 사람의 세포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바이러스에는 침투하여 효과적인 살균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UV를 이용하기 위해 기존 사용하기로 했던 모듈에 편광 필름을 부착하여 인체에 해가 되는 파장대를 차단하고 222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UV 라이트를 추출하여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원거리 UVC 방사량을 계산한 표인데요. 이렇게 각 병원균에 따라 필요한 방사량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20초 안에 90%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면 제곱센티미터당 1000mW의 방사조도가 필요하고 이때 램프와 살균 표적과의 거리 또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강한 세기의 UVC를 얻으려면 크립톤과 염소 기체를 통과시켜 방사선을 방출하는 엑시머 램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시머 램프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살균한 실험 결과인데요. 10초만 살균해도 대략 바이러스의 90%, 30초를 살균하면 99.9% 살균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원거리 UV 광선을 쏘였을 때 바이러스의 감소율은 크고 DNA는 손상도가 작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빛이 닿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살균에 필요한 UV의 투여량 공식으로 바이러스가 받게 되는 투여량을 도사량과 램프의 스펙을 써서 구했습니다. 222 나노미터 램프를 사용할 때 2.5초만 UV를 조사하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살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구리 항균 필름 기존 엘리베이터 버튼 살균기와는 다른 V클리어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 항균 필름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훼손되기 쉬워 매번 교체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팔고 있는 기존 버튼 살균기는
정지된 상태에서 단순히 자외선을 쏘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UVC에 노출될 염려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UVC 자외선은 눈과 피부에 닿으면 해롭기 때문에 사용자를 인식하여 살균을 멈추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또한 V클리어는 다양한 표면 위에 탈부착하여 재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없는 밤에는 전력을 꺼서 시간과 상관없이 전력을 소모하는 기존 제품보다 경제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제품들과도 차별성이 있습니다. V클리어는 버튼을 직접 살균할 수 있게 해서 근본적인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ED 모듈의 수명 5,000시간 동안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과 비용을 비교해 봤는데요. 비용 측면에서도 이득이 분명합니다. 사용자가 더 많아지면 비용차는 훨씬 커질 것입니다. 사용의 확장성 또한 V클리어의 장점입니다. LED가 부착되어 있는 판만 떼어서 다용도 살균기로 쓸 수 있고, 사용 규모와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 얼마든지 응용하여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동작 감지 센서가 인식되면 장치가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리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시제품을 만들기까지 세웠던 목표를 넘어 저희의 다음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제품을 만들기에는 아두이노가 가장 적합하여 테스트용으로 아두이노를 썼지만, 실제 판매용 제품으로는 PCB 인쇄 방식으로 단가를 더 낮추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장치 이용 시 번거로울 것 같다는 피드백을 받고 PIR 센서 이용 대신 블루투스 양방향 통신의 아이디어를 편의성 관점에서 제안하였습니다. 위아래 버튼을 모든 층에 붙이는 것은 신호 처리에 혼란이 있어 이용자가 가장 많은 층인 1층과 엘리베이터 안의 장치에만 블루투스 모드를 설치하려 합니다. 알고리즘은 블루투스 2은 위아래 버튼에 붙어 있어 이용자가 위아래 버튼을 눌렀다는 것을 거리 센서로 확인하면 블루투스 2의 신호를 포문으로 계속 쏴줍니다. 블루투스 2는 엘리베이터 안의 장치에 붙어 있는데요. 1의 신호를 멀리 있을 때는 받지 못하고 가까이 있어도 적외선 센서로 엘리베이터 문 열림을 확인한 후에 장치 작동을 시작합니다. 2는 신호를 받으면 신호를 받았으니 그만 전달하라는 신호를 1에 쏴주고 1은 신호 전달을 멈추게 됩니다. 즉, 1층에 있는 사람이 위아래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고 문이 열려야만 장치 작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1층에서만큼은 PIR 센서를 사용하지 않아 장치가 없을 때와 같은 동작으로 버튼을 누를 수 있어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보조 PIR 센서가 있어 다른 층에서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드를 짜지 않았지만 순서도를 이용해 알고리즘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이물질의 유입을 고려하여 LED 커버와 장치 커버 사이의 공간을 최소화하고 빈틈에는 벨크로를 부착하여 이물질이 장치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장치가 고장났지만 이를 사용자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엘리베이터 문의 개폐를 알 때 쓰이는 리미트 스위치를 장치에 부착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PIR 센서가 물체를 감지했는데 리미트 스위치가 로우 값을 나타낼 때는 LCD 장치에 수리 중이라는 표시를 넣어 사용자에게 고장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모터는 계속 헛돌지 않아 제품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점퍼성과 장치의 미관성 문제로 불투명한 아크릴을 사용할 계획이었는데요. 배선 문제를 해결하여 투명한 아크릴로 대체하려 합니다. UVC가 눈에 직접 닿지 않아 해롭지 않으면서도 살균 중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커버가 덮여 있어도 버튼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사용자 친화적일 거라 예상됩니다. 222나노미터와 272나노미터의 모듈을 사용했을 때 전력 사용량을 비교했습니다. 222나노미터 모듈은 24시간 가동했을 때 한 달에 7,200W, 275나노미터 모듈은 360W를 소모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75나노미터 LED를 사용하려고 해서 앞부분의 선 세정제와 비교한 비용 우위를 말씀드렸는데, 인체에 무해한 222나노미터에서의 비용에 대해서도 계산해 봤습니다. 수명이 6,000시간인 225나노미터 엑시머 램프를 사용했을 때 24시간, 20시간 가동 시 각각 8달, 10달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계산하면 달에 약 2만원대 중반의 가격을 지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을 가동해도 7.2kW를 소모해 굉장히 경제적임을 계산을 통해 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항목별로 수행 정도를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